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주봉인데요. 이 작년에 보시면요,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9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왔다가 여기서 살짝 횡보 구간 한 5개월 정도 지속이 됐죠.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매물대는 첩첩산중입니다. 위에 상당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바로 뚫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갔다가 맞고 내려올 것인지,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런 모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새롭게 매수하려는 분들한테 모두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 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면은요, 삼성전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소진율이 50%인데 외국인의 한도는 여러분 우리나라 30%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에. 그러면은 15%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이거는 선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파생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전략,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세 상승. 97년 선물시장 옵션 이후로, 선물 옵션 시장, 파생시장 오픈 이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외국인들은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 전략이 4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저가는 지났고요. 이제 2단계 정도 와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가기 시작하잖아요. 주가가 제대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죠. 2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수급에서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두 개 다. 특히 개인들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주식 살려고 삼성전자 갖고 있던 거 담보를 맡겼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 받아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의 전략은 이제 2단계까지 왔다는 거, 매수. 그 다음에 신용융자, 특히 담보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삼전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원래 신용융자나 담보대출에 개입되면 주가가 급등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공매도도 개입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등 이후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전 여러가지 이슈가 최근에 나왔는데, 8만전자 이제 슬슬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가장 문제가 됐었던 HBM이 수율이 개선되고 이제 선제 양산까지 시작했습니다. AMD나 브로드컴의 납품이 시작됐죠. 그리고 실적이 지난번에 2, 4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나도 주가 안 빠집니다.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일단 HBM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AMD와 브로드컴의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3, 4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갈 이유,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실적이 이제 바닥은 찍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마침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8년을 끌었던 재판, 무죄 판결이 납니다. 확실하게.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턴하기 시작했죠. 눈치 빠른 외국인들이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갔다는 거. 여기에 신용융자와 담보대출도 개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의 무죄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AMD나 브로드컴 같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M&A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의료 AI,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디오 기업, 공조기기, 헬스케어. 글쎄 반도체 관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6개 번의 M&A가 있었는데 오너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M&A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공격적인 M&A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감하게 현금 요거 100조를 베팅할 기업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미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부터 추진했던 M&A가 있습니다. 아마 9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미 증권가의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할 때 만든 단체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이 7번째 M&A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배너 있는 번호로 숫자를 7로 보내시면 9월 달쯤 윤곽이 드러나게 될 삼성의 9번째 M&A. 거의 지금 딜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M&A와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과감한 M&A입니다. 숫자 7 보내시면 관련 기업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4조 가까운 자사주 취득이 예정돼 있죠. 2조 8천억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사주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사주는 물론 좋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걸 막아줘요. 하방 경직성. 근데 두 번째, 절대로 이것 때문에 추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방은 막아줘야 추세는 못 바꿉니다. 추세를 바꾸려면 기술적인 부분, HBM, 컬테스트, 그 다음에 실적,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양 HBM3 12단 선제 양산, 삼성전자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12단짜리인데요.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브로드컴과 AMD에 납품을 시작했고 엔비디아 콜테스트 앞서서 선제 양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조만간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 가능성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주문형 반도체와 AI 가속기. 이게 AI 가속기란 건데요. 이 안에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불화설이 돌았어요. 설계 결함 때문에. 그때부터 AMD와 삼성전자를 이어지는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걸 출시합니다. AI 가속기. 그래서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GPU가 대세긴 합니다. 근데 GPU는 여러분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고 진화가 된 것뿐이죠. 에너지율이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1세대 인공지능은 A식입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 효율이 뛰어나고 범용성은 낮지만 벌써 인텔,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GPU의 수급 문제라든지 효율 문제 때문에 A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AI 가속기와 함께 삼성의 차세대 수익원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가장 먼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HBM 문제가 해결되고 3, 4분기 턴어라운드 예상된다. 주가가 돌아선 이유가 있죠. 사법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과감한 M&A죠. 그동안 6번의 M&A가 있었는데 7번째 M&A 상당히 규모가 큰 대형 M&A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추세를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선제 양상을 시작하는 HBM 콜테스트 통과 앞두고 선제 양상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차세대 수익원 A식과 AI 가속기입니다. HBM 악재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로직다의 발열 문제가 해결되고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엔비디아죠. 그리고 2, 4분기가 바닥이었습니다.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요. 세 번째, 7번째 M&A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일단 주가는 턴을 시작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돌아서고 있죠. 주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급락을 했고 5개월 정도 행보하다가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빠질지, 뚫고 갈 수 있을지,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미리 포착해서 대응해야 돼요. 매집에도 단계가 있고 여러분 매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매집 단계 2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슬슬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봉입니다. 박스권이죠. 오래된 박스입니다. 5년 정도 된 박스. 밑에 10년 내 가장 많은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턴을 하게 되면 박스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발목을 잡았던 HM 문제가 끝나가고 있고 실적도 3, 4분기부터 개선이 예상된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7번째 M&A. 주가가 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의 단계별 매집 매도 전략, 매매 전략, 그리고 외국인의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동향 2단계까지 왔는데 3단계, 4단계 진입할 때 매도 타이밍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패턴도 분석합니다. 010, 3158, 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냅니다. 삼성전자 기술적 매매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외국인의 전략을 포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낸 리포트, 삼성 알로 보내신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공식 채널방,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010-3158-8575 문자를 입장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방산원전 이후에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주 종목들이 있습니다. 1단계 매집, 4단계가 있다고 했죠. 상법 개정 수혜주와 탑픽 5종목, 이건 제가 직접 발굴한 종목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3000포인트를 이끌었던 조선방산원전 이후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가기 위한 초기 매집주 종목들입니다. 다음에 대장주가 될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당장 지금 선침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삼전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50%를 정리해서 살만한 종목들, 현금 있으시면 살만한 종목들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이 리포트는 문자를 히든이라 보내신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히든 종목 리포트입니다. 특히 1단계 매집주 종목들 주목하시고요. 현금 있으시다면 당장 담아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먼저 삼성 R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매매 전략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라고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텔레그램방 히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절반 정도 정리해서 살만한 종목들, 현금 있으시면 살만한 종목들, 초기 매집주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갈 수는 없죠. 그런 종목만 가다가는 장이 나중에 크게 빠집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무조건 담아야 될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겁니다. 제가 발굴한 것도 있지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을 통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담고 있는 종목들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종목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의 전략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전략 서서히 조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매도만 했었죠.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왔습니다. 이게 3단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매도 준비해야 됩니다. 타점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문자를 삼성이라고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도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나갑니다.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해야 될 때. 바로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작년인가 올해 LS 일렉트릭 매매할 때 제가 보낸 거거든요. 샘플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까지. 매도도 마찬가지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까지 나갑니다.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매 타점 알려드리는 문자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국민주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종목인데 크게 한번 볼까요? 차트를 연봉 보시면요 이게 30년 차트인데 제가 94년도 증권사 들어갔거든요. 진짜 추세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한 4, 5년 전부터 주가가 딱 박스권에 걸려버립니다. 아까 월봉에도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퇴직의원이 그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HBM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AI 시대가 빨리 올 줄 몰랐다.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IT 종목들은 여러분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일종의 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뭐를 하겠다. 반도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한 거죠. AI 시대.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기업에 완전히 뒤처진 겁니다. 이제는 하이닉스한테도 밀렸죠.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그러면은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 비중 50%만 정리하시고요. 50%는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봉상에서 주봉이 되게 중요한데요. 작년에 급락했죠. 한 5개월 쉬었습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첩첩산중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과연 어디쯤에서 삼성전자가 걸려서 저항을 받고 빠질지, 빠지면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 일단 저항에 부딪혔을 때 50%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항 받고 빠진 다음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박 대표가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리포트를 만든 겁니다.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다고 했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매매하실 때 자신 없는 분들 어디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급등 급락 가능성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삼성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용 회장의 무죄, 족쇄가 풀리면서 그동안 했었던 6번의 M&A, 최근에 있었던 6번의 M&A가 있었습니다. 이거와는 완전히 사이즈 자체가 다른 7번째 M&A가 현재 준비 중입니다. 9월달쯤 윤곽을 드러낼 거라 그러는데 숫자 7을 보내시면 그 M&A 기업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관련된 게. 지금까지는 아니었죠. 헬스케어, 공조, 오디오, 로봇, AI입니다. 삼성의 직접적인 본업과 관련된 M&A 숫자 7을 보내시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100%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딜이 진행 중이에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PB, 외국계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저희 단체 네트워크에서 확인된 정보입니다. 7을 보내시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M&A가 될 겁니다. 7번째 M&A 숫자 7 보내시면 되고요. 3전 아무튼 여러분 매매하실 때 이 외국인들의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 매매하시기 힘듭니다. 외국인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챙기시고요. 신호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매매하실 때 문자 삼성 보내시면 타점 공유해 드린다 그랬죠? 매수 매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할 때 50%만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갖고 계시고 그거 팔아서 살 종목들 히든 리포트 있다고 했죠? 초기 매집주 종목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면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하반기에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될 7번째 M&A 숫자 7 보내시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오픈되잖아요. 9월달쯤에 10만 전자 바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작년 한 해 정말 굴욕의 한 해를 겪었습니다. 하이닉스에 밀리고 하이닉스에 밀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HBM이에요. 이게 마진이 50%가 넘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이게 훨씬 매출이 많아도 삼성전자가 돈을 얘가 더 벌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1위와 2위가 바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만큼 HBM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로직다의 발열 문제 해결됐고 AMD 브로드컵 납품했습니다. 엔비디아만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액이 조만간 나올 걸 예상됩니다. 여러분 선제 양상까지 시작했잖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